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존산지, 농림지역이죠.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에 대한 설명을 개발가치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임야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농림지역이라면 산지관리법에 대한 용도지역을 봐야죠. 그러니까 임야도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 나누어지죠.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국토계획법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임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물 허용 용도가 다르고, 또 용도지역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나 산지전용허가 기준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대부분 경사도가 낮고 인목도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보존관리지역이거나 농림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사도도 높고 인목도 보존할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허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농림지역의 보존산지 인허가 기준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산지관리법 기준만을 적용한다고 지자체 조례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임야에는 산지관리법 외에도, 산지관리법은 주로 땅에 대해서 거니까요, 땅 위에 있는 나무만 나무를 관리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산림자원법이라고 하죠. 산림자원법에도 행위 제한이 또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제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진입로죠. 임도는 도로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임도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는 개발 규모에 따라서 그 표를 보십시오. 개발행위 허가가 개발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의 도로, 5,000에서 3만 미만은 6m 이상의, 그리고 3만 이상의 개발 규모는 8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3-3-2-1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 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산지에서는 산지관리 법령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 그러니까 보존관리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안 따르고 산지관리 법령 기준만을 따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도 적합해야 하고, 특히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기준에 따른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보존산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 투자가치가 어디 있고 어떤 것에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토지 투자가치 및 유의사항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존산지가 어떤 것인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림에 보면 산지, 그래가지고 왼쪽은 보존산지, 오른쪽은 준보존산지입니다. 준보존산지라고 하는 것은 보존할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준보존산지 행위규제는 어떻게 하겠다,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준보존산지는 국토계획법 적용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유용 산지로 나눠지는데, 임업용 산지는 그림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한 산지, 공유용 산지는 재해방지, 자연보존, 보건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한 산지라고 되어 있죠. 자, 보존산지 이러면 산지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산림청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전국의 산지 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지를 보존산지로 지정하는 것으로, 보존산지는 다시 공유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지의 정의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란 산지관리법 2조 1호에 보면, 산지관리법 2조 1호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이면 모든 토지는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 두 번째는 지목이 임야가 아니더라도 임목, 임목은 나무죠. 서 있는 나무,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나무나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는 임야가 아니더라도, 지목 임야가 아니더라도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집단적으로 생육한 임목축이 일시 상실된 토지 또는 임도, 작업로 등 산길, 그리고 암석지, 소택지를 산지라고 한다. 암석지는 바위가 있는 거, 돌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택지는 늪이나 연못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 것도 전부 산지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 이걸 같이 놓고 보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산지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임목이 집단적으로 있는 토지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국토의 약 63% 정도입니다. 63.6%이고 기타 임목, 주기, 생육하는 토지까지 합하면 약 산지는 국토의 64% 이상이 됩니다. 그런 이 산지의 77%가 보존산지라고 되어 있죠. 표 보십시오. 산지는 2015년도 기준의 면적이 641만 헥타르인데 보존산지가 77%, 준보존산지가 23%. 다시 보존산지 중에 임업용 산지가 51%, 공인용 산지가 26%로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지의 77%가 보존산지이고 23%가 준보존산지이므로 보존산지는 우리 국토의 약 49%입니다. 우리 국토 전부를 100으로 봤을 때 약 49%가 보존산지라는 겁니다. 면적으로만 단순 비교해보면 농림지역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인 농림지역도 국토의 49%였죠. 보존산지도 국토의 49%입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보존산지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미 가지고 계신 것,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존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공익용 산지는 재해 방지, 수자원 보호, 자연 생태계 보존 등 공익적 목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럼 이건 정말 못 건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임업용 산지는 공익용 산지보다는 조금 나은데 산림 자원의 조성과 임업 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 진흥을 위해서 보존하여야 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자, 임업용 산지 면적은 국토의 약 32% 정도가 되는데 임업용 산지는 임업 진흥보다 더 공익적인 목적으로는 허용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농림지역에 있는 보존산지에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 건축물이 허가된지 안 되는지를 알려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누리스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누리스에는 토지연결 확인서의 내용이 나오고, 토지연결 확인서 위에 보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농림지역이라고 있고, 그 바로 밑에 칸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란에 보존산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 또는 임업용 산지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아, 이것은 국토계획법과 지자체 조례를 봐서는 안 되겠구나, 산지관리법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그
국토계획법 76조 5항 3호에 이렇게 돼 있죠.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국토계획법 76조 5항 3호에 의해서 보전산지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려면 국토계획법을 보지 말고 산지관리법을 보세요 라는 그런 안내 말이죠. 그런데도 누리스에 보면 그 밑에 농림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 법조문을 쭉 나열해 놨어요. 국토계획법 56조 84조 시행령 71조 쭉에서 지자체 조례까지 해놓았는데 이걸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임업용 산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76조에 의해서 행위 제한이 건축물 용도가 임업용 산지로 위임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산지관리법 12조, 10조 뭐 이런 조문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밑에 지자체 조례가 없죠. 그러는 걸로 봐서 산지관리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는 전국이 똑같구나, 법으로 단일 규제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산지조정 허가 기준은 전국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경사도나 뭐 토질이나 인목 축척에 따라서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토목측량설계사무실과 반드시 협의를 하셔야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를 늘려야 되는 지방의 소도시나 또 산악지대가 주로 있는 그런 지자체는 농경지나 평야가 있는 평지가 있는 지자체보다 평균 경사도를 좀 높게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행위 기준이나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시간에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정해진 것인데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하고 다르게 개발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서 투자하셔야 한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은 적용 안 되는 것이다. 산지관리법만 보라. 이 말씀입니다.